안녕하세요. 저 조학하는 김수학입니다. 제가 문화특별시위원회에 관계하게 된 것입니다. 여태까지 그 정책이라는 것이 무슨 행사 위주의 정책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수천시의 문화정책을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그런 정책들이 있어서 문화예술인들이 시민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게 된 1인 1예와 창작 공작소는 이번 후반기부터 준비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실시하게 될 그런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실천적으로 반영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이 추구하는 시대적 방향성은 일회용 인재를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기관과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된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하여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개발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인문 사회적 소양, 예술적 소양, 감성 교육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만약 행복을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로 제안한다면 지식과 기쁨이 통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화예술 교육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감성은 삶에서 행복과 의미를 찾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감성은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나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됩니다. 1인 1예는 초등학생에게 다양한 예술 교육을 학습하는 단순한 예술 교육 프로그램만은 아닙니다.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을 넓히는 유용한 체험을 통해 삶의 다양성과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고 창의적 관계 형성을 통해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움직여 세상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과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정입니다. 1인 1예 프로그램은 창작 활동과 함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활동이 강화될 것입니다. 감수성과 심미안을 키우는 교육은 행복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역량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일인 1예 교육은 미래에 적합한 사람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문제 해결 방법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이 창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여기에 전문 예술가가 선생으로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러한 교육에 적합한 교육 철학과 교수법을 공유해야 하고 지속적이고 효율적이고 창조적인 교육에 대한 토론 작업이 필요하다는 당위가 생성된 것입니다. 교육 장소와 감사 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장소는 방과 후 교실과 공방, 예술교습소, 창작공작소, 극단, 박물관, 미술관, 주민센터 등의 공간을 활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특히 이제 공방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
춘천에도 그 화실과 같은 공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작업실 개념의 공방들이 거의 없죠. 그런데 공방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는 공방이 있어도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1인 1야와 같은 그 학습 프로그램과 연계를 해가지고 공방을 운영할 때 1인 1의 학생들을 일정 정도 보장을 해준다면 공방도 유지가 될 수 있고 학생들은 전문예술가한테 문화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사의 임명은 지역 예술가를 우선으로 선발할 것인데 심사위원단을 위촉하고 공정한 기준과 합리적인 평가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의 마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속 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인 책임감이 필요한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1인 1의 실행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반년간 준비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을 만들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들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강사 인력을 확보를 하고 또 강사 인력을 재교육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운영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실시되고 있는 꿈다락이나 방과후 교실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것과 어떤 차별성을 갖게 될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될 것이고 타시도의 선례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춘천화된 모델을 찾게 될 것입니다. 현재 춘천시 교육지원청과 협의된 부분은 초등학생 정규교육 과정의 체험학습 분야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3학년에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주당 3일 실시간 교육합니다. 학부모, 학생,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시민의 요구를 분석하고 조례 제정에 의해 2019년 예산 반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단계입니다. 춘천 관내 교육공간 확보 및 시민 의견과 반응을 검토하여 2, 3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시범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실행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보완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찾아나갈 것입니다. 3단계는 점진적으로 관내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까는 3학년에서 6학년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걸 시범 단계에서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보완책을 마련한다면 전체 14,700명 정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과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유기적인 체제로 지속가능한 발전 구조를 형성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서 유기적인 체제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고 해서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피드백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움직이는 구조를 열린 구조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창작 공작소입니다. 일명 이제 마을 공일목 공작소라고 하는데요. 시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공방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문화예술 정책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엄숙한 예술을 나누는 공간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문제점들을 손으로 해결하는 것을 이 행정이 지원하고
보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뭐 환경 문제라든가 리사이클 문제, 업사이클링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현실적으로 집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탁자 하나 고치는데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이 탁자 10개를 사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누가 그것을 할 것입니까?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과정,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시가 행정적으로 보완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공방 운영의 방향은 시민 창작 공방입니다. 목공, 철공 공방을 베이스로 해서 지역적 차별성을 갖는 공작소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마다 이제 좀 성격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뭐 판화나 도자기나 리사이클링, 뭐 집수리 공방 같은 것을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이 지역이 넓지 않기 때문에 자기 동네가 아닌 지역이라고 해도 자기가 필요한 그 공작을 찾아서 가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 그 공간과 기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방은 작업 공간과 기계, 설비를 제공하고 장비를 임대해주는, 그래서 시민의 창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상에 필요한 작업과 창작으로 생활을 변화시킨다는 모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공방의 미래입니다. 일상적인 창작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이제 이것이 가정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자기 나름대로의 안목으로 꾸미고 싶은데 그것이 가능해진다면 이것이 역량이 커지면서 거리를 바꾸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마을을 바꾸고 도시 전체의 정체성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을 바꾸고 이웃을 바꾸고 도시로 그 문화적 역량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이제 도심재생 사업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것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도심재생 사업을 하는데 쉽게 생각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었냐면 벽화그리기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외부의 문화인들이 와서 거리에다가 그림을 그려주고 그것이 도심재생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처럼 믿어버리는 뭐 그런 것이었는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최영재 교수님이 아무도 소양강 천연상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이 벽화도 그냥 외부에서 맥락 없이 그것이 제공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감동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창작 공작소 같은 것이 그 마을에 있어갖고 그 주민들의 감수성과 감성이 녹아있는 그런 도심 재생 사업을 할 수 있다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변화에 대해서 감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의 감성이 녹아있는 도시 디자인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여기서 더 나아가 문화예술로 풍적이는 관광도시 춘천에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등생의 감수성과 상상력이 뛰어난 그런 교육을 하는 1인 1녀와 더불어 시민의 행복지수, 감정지수를 키워 문화예술로 함께 행복한 도시 춘천을 만드는 양대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창작 공작소는 지금 진행사항은 2곳 정도를 먼저 목표로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창작 공작소의 생각과 비슷한 그런 사업들을 많이 춘천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사업하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도시 재생 사업이나 뭐 핸드메이드 창업 사업 같은 거하고 연결을 해서 창작 공작소를 가능한 확대시키려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의 미래, 도시의 정체성에 대한 실천적인 방향 제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여기까지.